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파트를 할 거예요. 제시어 작문을 할 건데 제시어 작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우시죠. 아무래도 80자 내외의 글을 그냥 쓰는 것도 힘든데 그림 작문 같은 경우는 내 상상의 나래를 펴서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치는데 제시어는 어쨌든 주어진 제시어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5개의 제시어를 내가 다 알면 좋은데 5개 중에서 2개밖에 몰라, 3개밖에 몰라.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한두 개는 꼭 모르겠더라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시어 작문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보면요.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5개의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확장을 시켜서 한 편의 글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풀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을 해서 풀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걸 다 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명사를 냈다, 동사를 냈다. 이 부사가 오랜만에 또 시험에 나왔네?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출제 의도가 명사랑 동사랑 이 부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잘 쓸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단어들 자체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을 네가 쓸 수 있니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 의도와 그에 상응하는 전략까지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제시어가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개를 다 알면 좋은데 내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대비 특강하면서 그 얘기했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이제 2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5개 단어 중에서 자기가 2개밖에 몰랐대요. 3개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이 첫 번째 학생은 그래도 나는 일단 무지막지하게 5개를 다 넣어서 문장을 쓴 거예요. 나머지 3개의 단어를 몰라도 대충 내가 아는 문장에 걔를 끼워 넣어서 의미상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을 다 썼어요. 근데 이제 2번째 학생 같은 경우엔 그래 난 어차피 3개를 모르니까 이 2가지 단어를 가지고 내가 아는 단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멋있는 문장을 써보겠다고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2번째 학생한테 진짜 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할 때 무조건 5개의 단어를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2가지 단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써도 문제 자체는 5개를 이용하라고 이렇게 묻는데 출제자 자체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몰라도 어쨌든 한번 말을 만들어서 써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시면 설령 그게 안 맞더라도 얘가 문장을 이 정도로 썼네. 그럼 중국어 구사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하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사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5개 모르셔도 다 쓰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단어가 조금은 난이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통일적인 주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골라봤거든요. 보시면 오늘 적중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 5개의 단어들 중에서 아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내가 모르는 건 또 어떤 단어들을 모르는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어의 품사와 뜻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딱 단어를 봤을 때 다짜고짜 문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단어를 가지고 단독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4급은 그냥 그거 하나만 물어봤다가 5급은 그러면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맥락을 만들어서 글을 만들 수 있냐까지로 확장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제시되어 있는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품사와 뜻을 같이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동사를 조금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잡아보자. 평상시에 대비 특강 때는 여러 가지의 그런 품사를 섞었다면 오늘은 동사는 반드시 나오니까요. 사실 5개 중에서 2-3개 정도 이상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그 어휘 같은 경우에는 동사랑 명사의 뜻을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 동사는 또 오늘 제시되어 있는 동사들은 많이 보이는 좀 고급 동사들이에요. 5급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조금은 작문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동사들을 일부러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레이라는 건 누적, 거꾸로 읽으면 누적이죠.
쌓다라는 뜻인데 보통은 쌓다, 누적하다, 경험에 대해서 좀 많이 써요. 다오타이 같은 경우는 도태하다라는 동사예요. 도태하다가 뭐냐면 체에 이렇게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등 안에 들어야지만 결승에 진출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6, 7등을 하는 바람에 걸러진 거죠. 그게 도태하다라는 뜻이에요. 나꿍은 아르바이트를 하다. 요새 아르바이트 많이 하니까요. 그다음에 추억예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다.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창업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펀더오는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제시되어 있을 때 각각의 단어가 따로 노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취업에 관련된 경우, 면접 보는 거에 관련된 경우, 아니면 뭐 운동하는 데 관련된 경우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는 단어들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 동사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뜻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단독으로 문장을 만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 연결이 조금은 부족해도 일단 제시가 돼 있잖아요, 단어가. 그럼 이 단어에 대해서 네가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요.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연결 관계가 조금 부족해도 각각의 단어를 적절하게만 활용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자, 찌레이는요, 독해에서도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쓰기에서도 활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찌레이, 찡옌 같은 경우는 독해의 부분 빈칸 넣기에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 단어들이라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그죠? 목적어를 같이 기억하셔야죠. 찌레이, 찡옌. 자, 두 번째, 다오타이 같은 경우에는 도태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 자체가 누가 내가 어떻게 도태되었어라는 표현으로 하지 목적어를 받기보다는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빼이를 많이 써요. 내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었다. 문장도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경쟁 사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이 경쟁 속에서 내가 도태되었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장을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찌리에더 찡정 중, 되게 치열한 경쟁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 찡정을 보고 찌리에를 고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 중에서 나는 모두 번번이 매번 낙오됐다, 도태되었다, 빼이를 써요. 내가 도태하는 게 아니라 도태가 된 거죠. 그래서 빼이 다오타일러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단어 자체를 뜻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급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문장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꿍을 볼게요. 그냥 워취 나꿍러, 나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 이렇게 문장 쓰셔도 돼요. 굉장히 단순하게 가셔도 되고요. 조금 더 고급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연동문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집에서 공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연동문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융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숙제를 했어. 융 디엔나오조조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나꿍,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 그리고 이게 졸업 후에 그는 바로 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장 만만하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이나 장소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80자가 생각보다는 문장 만들기가 내가 쓰다 보니까 이게 나는 80자 아직 채우지도 못했는데 더 이상 쓸 말이 없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쨌든 간에 문장 자체를 자꾸 확장시키는 게, 그러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를 기반으로 해서 앞에 뭐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절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문장 자체를 단순하게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확장하는 과정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펀더오는 고군분투하다, 분투하다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웨러 시신梦想. 그러니까 제가 문장으로 갖고 왔잖아요. 문장 통째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시어가 안 나와도 이런 문장들은 다 사이드로 쓸 수가 있어요. 80자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외워두시면 그냥 다짜고짜 써놓으시면 돼요. 거기서 맞춰서 이제 끼워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간에 분량을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너무 많이 써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쓸 확률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금 쓰면 그게 감점이 될 수 있어서 일단 나만의 문장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놀이 펀더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게 개사구거든요. 개사구를 활용해서 시간이나 연동이나 이것도 개사구죠.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지금 5가지 문장은 통째로 기억을 하세요.
통째로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까지 잘 써놨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이어서 붙여서 한 편의 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글쓰기니까요. 그럼 개요를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쓰면 이게 체계가 없고 쓸 말도 없잖아요. 개요를 서론, 본론, 결론, 나만의 개요를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서론의 경우에는 배경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뭘 하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배경 설명을 하시고, 본론은 사실 80자기 때문에 각각이 뭐 한두 문장씩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본론 같은 경우에는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뭐도 했고처럼 병렬로 가는 경우, 아니면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다, 인과로 가는 경우, 뭐뭐 하기는 했지만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 역접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씩만 해서 문장 한두 개만 써도 본론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는 그냥 교훈적인 내용, 내가 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뭐 실패를 극복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다, 이렇게 교훈적인 문장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시간을 좀 넣었죠. 창업을 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벌써 창업과 아르바이트 두 가지 단어를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쓰시면 좋죠.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很多大学生毕业后想自己创业. 근데 이를 위해서 常常去打工 하러 간다 라고 이제 배경 설명을 띄워놓은 거죠. 여기서는 병렬을 한번 사용해 봤어요. 이번 글에서는. 그래서 뭐뭐 하고 또 뭐뭐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것도 쉽게 갈 수 있어요. 제가 결론 부분에 역접이나 인과를 같이 넣어서, 인과는 사실 접속사를 안 써도 원인 결과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역접을 또 결론에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병렬 관계로 좀 풀어봤습니다. 탐원 낙궁, 그들이 낙궁을 하는 건 뭐뭐를 위함이다. 근데 한쪽 방면에서는 뭐뭘 위함이며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걸 위함이다라는 병렬로 한번 풀어봤어요. 이 방면, 링이 방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구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험을 쌓기 위함이기도 하다 해서 交学费랑积累经验을 여기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창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거죠. 给 누구누구에게 带来了很大的帮助도 고정 표현이라서 갖고 있으면 제시어가 뭐 찍린이 있기는 하지만 제시어랑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문장이야. 아, 이것이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가져다 줬다. 그럼 뭐뭐 给我带来了什么什么帮助 이렇게 쓰면 또 이것도 하나의 나만의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기도 하지만 꿈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虽然在激烈的竞争中他们会被淘汰될 수도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고, 뭐 굳이 회의신을 모르면 안 써도 되고요. 고급 표현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为了实现梦想会努力奋斗的. 호에 더 구문은 좀 강조 구문이거든요. 더 안 쓰셔도 상관없지만 호에 있을 경우에 너를 쓰면 강조 구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 가볍게 생활적인 장문보다는 조금 교훈을 주는 갖춰진 글을 한번 써봤는데, 왜냐면 이게 5급에 있어서는 제시어 장문이나 아니면 독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휘들이나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 샘플 문장들을 머릿속에 꼭 이 제시어가 안 나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용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문장과 단어들이라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점검 쭉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很多大学生이毕业后也想自己创业 하는데, 근데 보통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낙궁을 하고 그들이 한쪽 측면에서는 交学费를 하는 것 위함인 동시에 경험도 쌓고, 이러한 경험들이 도움을 주고 비록 경쟁 중에서 도태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창업을 할 때 실패도 많을 수 있지만 꿈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아간다라고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일부러 조금 5급에서 많이 보여지는 중급 이상의 단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랑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일석이조의 공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동사를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 절대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 단어들로서 상응하는 이 문장들 있잖아요. 통째로 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외우는 거라서 좀 더 외우기 쉬우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문장들을 내꺼화 시켜서 시험 현장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